이거 머니투데이 뉴스인데 축하합니다. 너나이님 강의는 월브닷컴에서. 아니, 뭐야 로또 당첨 예상. 아니 이게 이 광고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떠있는 따라오네. 따라온 광고. 네. 아 이거 어떻게 끄지? 누르면 꺼져. 예. 아 너무 웃기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은평 연신내 영등포 신길 도봉 창동 도심 21곳 2.5만 가구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공급이 앞으로 주택 시장에 네.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네. 이제 공급 폭탄이 쏟아지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사 대책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건데 이제부터 진짜 공급 궤도에 오른다. 앞으로 좀 주택 가격이 주춤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네. 이거를 간단하게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이사 대책이 있었죠. 네. 벌써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2달이 지났네요. 네. 벌써 2달 전에 그 전국적으로 8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80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네. 80만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재고주택 아파트 재고주택이 180만 원 정도. 서울 전체 그냥 지금까지 역사상 지어진 아파트 다 합치면은 180만 호. 그거를 뛰어넘는. 180만 호니까 80만 호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 기간인데 그걸 네네. 단기간에 그 그쵸, 단기간당으로는 단기간에? 훨씬 더 뛰어넘는 네. 수준의 공급을 넣겠다. 네. 예, 그거였어요. 그거에는 골자가 저희 이전 방송에서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공공 재개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있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화면을 볼까요? 네. 또 다른 한 꼭지가 요거였습니다.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러니까 네. 복합 사업이 있었고 또 그냥 재개발 이런 식으로 다른 그러니까 꼭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주요 공급 대책 중에 하나가 이 복합 사업이라는 꼭지가 있었고요. 복합 사업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역세권 개발, 중공업 지역에 주택 공급하겠다. 요 저층 주거지 요거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크진 않지만 네네. 보면 전체적으로 21개 구역에 대해서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그 지역들을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할 겁니다. 이렇게. 그게 보시면 이 기사가 잘 돼 있어 저희 가져왔는데 네.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에 있어요. 그중에 금천구는 하나, 도봉구는 7개, 영등포 4개, 은평구 9개. 이렇게 해서 하겠다. 네. 그리고 공급량은 2만 5천 호입니다. 2만 5천 호면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판교 신도시급이에요. 판교급. 예, 판교급입니다. 네.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3월 29일 날 이게 발표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꼭지 위주로 보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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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월 달에도 추가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5월 달에도 이제 또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3, 4, 5월에 발표하고 네.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상 거래가 생기면 조합원 지위 같은 거 안 준다. 이상 거래. 이상 거래라는 거는 뭐 지금 이 발표하고 나서 사면 발표 이후에 거래를 예전에 하면 말 나왔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이제 공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체크를 해봐야죠. 네. 실제 공급이 어떻게 얼마나, 될 것인지 어느 그리고 기간에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게 네. 된다고 했을 때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지금 현재 이 지역 그 지정이 된 곳에 온도차가 좀 있어요. 온도차라면은 그 현지 조합원들 거기에 거주민들, 그렇죠. 원주민들. 네, 그렇죠. 네네. 네, 원주민인데 여기서 임대로 사시는 분들 말고요. 네. 거기를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 소유주들. 네. 네. 거기하고 이제 보상 절차 이런 게 협의가 돼야겠죠. 네. 정부 논리는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싸게 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적률도 풀어주고 맞아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도 그냥 훅훅
해주겠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근데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안 원하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냐고요? 이 사업의 주체가 네. LH예요. 아. 그러니까 신뢰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약간 네. 이게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하고 쿵짝이 맞아야지 이게 쭉쭉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일단 거기서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려하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근데 그거를 일단 현장에서 조합원들 중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니 나는 그거 믿지 않아. 그렇게 해줄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주체가 설명을 하고 서로 믿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 이 사업의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네.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음. 네.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제 그거 서로 왈가왈부 하는 동안 시간이 쭉쭉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임기가 1년이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임기가. 임기가요? 국토부 장관님. 아, 네, 장관 임기가, 임기가. 예. 예. 그리고 사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려돼서 계속 하고 계신 건데 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신뢰가 많이 사라진 상태라서 진행에 대한 우려가 돼요. 저는 일단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 사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이 서울시에서 이런 복합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이 되게 막강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뉴타운이 다 해제됐었어요. 맞아요. 해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 해제된 것도 있고. 네,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 해제되면서 상당히 많이 해제됐죠. 상당히 네, 많이 네, 해제됐고 그때가 이제 그 전임 시장님, 아, 그렇죠. 네, 고인이 되신 전임 시장님께서 그 사업 이제 시장이 되시고 도시재생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 해서 기존의 뉴타운들이 많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정권은 또 이제 지금의 야당 정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크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변수가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쭉쭉쭉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짧으면 5년, 네. 길면은 뭐 8년, 9년이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급에 되게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사실 지금 바로 철거하고 해도 한 3년, 4년 걸리는데. 근데 바로 철거 절대 안 그러니까 되죠. 바로 철거 바로 네, 안 돼. 네, 왜 네. 2주까지 2주 또 한 그거 1년. 그렇죠. 뭐 보상해야지 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엄청 빨리 한다고 해요. 엄청 빨리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5년이네. 그래도 그렇죠. 5년.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다? 2만 5천 호. 네. 자, 그러면 2만 5천 호면 판교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네.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는 제가 보기 이거는 투자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5만 호 이상은 들어가야 네. 전세가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어. 임대 시장이 안정된다. 그럼 그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1년에 필요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약간 미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내가 주택이 필요하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내 의사결정을 뒤집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급 때문에 네. 이사 대책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집값에 대한 전망을 네. 뷰를 바꾼다라는 건 좀 잘못됐다는 그거는 거죠.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LH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시장과 현 정권의 뭐 그게 잘 맞으면 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빠르게 진행됐을 때 5년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서울에서 매년 필요한 주택수의 절반 정도다. 네. 네. 뭐 서울에서 필요한 주택수의 3년치, 4년치가 한 번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것도 이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 네.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 80만 호의 공급 대책이 네. 있죠. 근데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똑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나 여기 또 사업에 관여하게 되는 조합원분들이 LH에 네.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로 정책이 공급이 너무 밀렸어 네. 지금.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이에요. 짓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 생각나세요? 네. 그때 막 갑자기 막 사람들 막 편의점에서 줄 서가지고 네. 네. 허니버터칩 막 사고 싶다고 네. 막 줄 서가지고 있고 막 허니버터칩 떨어졌어요 막 이러고 네. 중고나라에 허니버터칩 막 6,000원에 올라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일이 몇 달 못 갔어요. 왜 몇 달 못 갔냐면 그거 혜태 제과 건데 네. 혜태 제과에서 이게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바로 만들어 버리죠. 야 증설 네. 증량해. 네. 아니면 따로 안 증설해. 팔리는 거 좀 생산 줄이고 그걸 그렇죠, 더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허니버터칩 그냥 쫙 깔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혹은 주택은 그렇게 단기간에 공급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금 2021년이죠. 2023년까지 스케줄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 뭐 저기 들어가도 아실이나 이런 데 지인 들어가도, 같은 데 들어가도 지인 나오죠. 들어가도 나오고 네. 그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3년, 4년 전부터 대응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거를 좀 더 미리 이걸 내다보고 시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늦은 거죠. 어느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속도를 그렇다고 뭐 옛날 생각하면서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른 데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네. 제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원래 집을 안 사기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원래 내가 꼭 이번엔 내 집 마련 하겠다. 때를 고르고 있던 분들은 네. 나 이번엔 내 집 마련 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간에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뒤집는 거는 네.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1주택 실거주로 사는 거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뭐 고민할 그건 아니다. 고민할 게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소음이랑 진짜 소리를 잘 네.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글 좀 읽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역사상 지어진 아파트 기존 주택 다 합쳐서 180만 호인데 80만 호가 공급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정해졌다. 2.5만 가구가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된다. 네. 근데 이게 엄청 미래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미래의 일이고 네. 그 사이에 내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알 수 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리고 내 집 마련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네. 뭐돈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내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저희 방송 취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네. 이걸로 바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네.